우리 아이 언어 자극을 많이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죠?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한 언어 자극이 만능 솔루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 아이의 발달 단계와는 맞지 않는 목표를 가르치고 계셔서 말이 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말이 늦은 아이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첫 번째 유형, 의미 있는 말소리는 아직 거의 없고 옹알이에 가까운 소리만 내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유형, 몇 가지 단어, 음절, 혹은 숫자나 알파벳 등 특정 자극은 말할 수 있지만 막상 필요한 순간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세 번째 유형, 이렇게 언어 지연이 있는 아이들 중에 심한 떼쓰기나 공격 행동 등 심각한 문제 행동이 동반하는 경우예요. 우리는 이 아이들을 모두 말이 늦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도와줘야 되는 것들은 모두 달라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지금 우리 아이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지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가 소리를 먼저 늘려야 하는 단계인지, 말을 의사소통으로 연결해야 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말보다 먼저 다른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단계인지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말소리는 아직 전혀 없고 옹알이에 가까운 소리만 내는 경우예요. 이 아이들은 원하는 것이 있어도 말소리를 내기보다는 부모님의 손을 잡아 끌거나 물건을 직접 가져오거나 울음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부모님들은 의미 있는 단어를 가르치고 싶어서 많이 노력하세요. 또 아이가 짧은 단어를 따라하게끔 주세요, 따라해봐 이렇게 유도하세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적절한 말을 알려주고 싶어서 하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아직 낼 수 있는 소리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라면 주세요, 빠방 혹은 한음절인 줘, 더, 가 이런 말들도 따라하는 것이 지금 아이의 시작점에서 조금 먼 목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기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경험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먼저 아이가 평소에 혼자 놀 때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그 소리가 얼마나 다양하고 자주 나오는지를 먼저 살펴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 말소리를 따라하도록 유도하시기보다 아이가 이미 낼 수 있는 몇 가지 소리들을 더 많이 자주 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소리가 늘어났을 때 그 소리의 모양을 보다 정확하고 의미 있는 단어 혹은 음절로 바꿔서 아이가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이어지도록 도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가 소리를 더 많이 그리고 자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어떻게 우리 아이의 말소리를 늘릴 수 있는지, 왜 이런 방법이 효과적인지 설명하는 영상을 넣어 놓았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는 몇 가지 음절이나 단어 혹은 숫자나 알파벳 등 특정 자극들은 말을 하지만 막상 필요한 순간에는 전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아이들 역시 뭔가가 필요할 때 말로 표현하기보다 엄마 손을 잡아 끈다든지 떼를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헷갈리실 수 있어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닌데 왜 필요할 때 말로 표현을 못하지? 혼자 있을 때는 말을 하는데 왜 시키면 못하지? 그래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알고 있는 말소리를 좀 실제로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말이 단순히 중얼거리는 소리나 외운 자극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이 말소리를 기능적으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아이가 뭔가를 원하는 순간, 도움이 필요한 순간, 뭔가를 더 하고 싶어 하는 순간, 이런 순간들이 사실 전부 말할 이유가 생기는 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일상 속에서 이런 순간들을 놓치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또 활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아이의 현재 수준을 보고 목표에 맞는 말을 하도록 해주셔야 하는데요. 아이가 지금 할 수 있는 표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정도인지, 부정확하지만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짧은 단어인지, 혹은 음절인지, 아니면 문장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수준에서 한 단계 정도만 높여서 짧게 모델링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이가 더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아이가 뭔가를 원하는 순간을 의도적으로 포착하시거나 만들어주시고 더 또는 더 줘 정도로 짧게 들려주신 다음에 아이가 따라했을 때 원하는 것을 바로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을 만들고 아이가 그 말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도록 돕는 방법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위험한 행동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원하는 것을 전달하지 못하거나 하기 싫은 상황을 피하지 못할 때 자신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언어 지연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안전한 방식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말을 따라하게 하거나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건네던지 AAC에서 버튼을 누르던지 몸짓이나 수화를 사용하는 것처럼 아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의사소통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아이의 자해나 공격 행동이 단순히 언어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신체적인 불편함, 감각적인 어려움, 뭔가를 원하는 상황 혹은 피하는 상황처럼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 지연이 있을 경우에 이런 문제들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더 증폭될 여지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 행동을 보이면서 상황을 모면하거나 누군가 해결해주는 경험을 아이들이 계속하게 되면 이러한 행동이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곧 아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안전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자해나 타해처럼 위험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부모님께서 혼자 여러 방법을 실험하시기보다 행동의 원인과 의사소통 방식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3가지 유형을 소개드렸지만 사실 아이들의 유형은 훨씬 더 다양하게 세분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먼저 아이가 지금 무엇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늘리는 것이 먼저인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음절, 단어, 나아가 문장으로 요청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인지, 언어 자극이나 촉진 방법을 주는 것과 동시에 안전한 대체 의사소통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렇게 시작점을 알게 되면 다음 목표도 훨씬 작고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시작점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 아래 고정 댓글에서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작점에 해당하는 아이들도 이어지는 영상에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과 각 유형에 해당하는 설명 영상을 보시고도 아직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개별 문의 폼에 남겨주세요. 아이의 현재 모습과 함께 개별적으로 나누고 싶은 고민이나 상황을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씩 읽어보고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부모님들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다 하시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부터 한 번에 하나씩 함께해요. 감사합니다.